먼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인물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거 아니냐 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이번엔 당 징계까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소신발언을 쏟아냈던 그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상처가 걸린 반대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언행 불일치,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떤 징계인지 좀 먼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의원 시절에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국회 표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이제 여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는 거였는데 금태섭 의원은 이 공처에 대해서 항상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법 체계를 상당히 어떤 해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처가 설치 안 된다는 소신을 그동안 쭉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투표 때는 기권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에서 왜 당론을 어기고 기권을 했냐라고 해서 지금 경고 처분을 내렸어요. 예. 거기에 금태섭 의원이 불복에 다시 이제 재심 신청을 한 것인데, 왜냐하면 의원의 소신 투표에 대해서 왜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는 조치인데, 제가 보니까요, 국회법에 114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라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국회의원은요,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것 이전에 국민의 대표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입법 기관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소신에 따라서 투표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입만 열면 본인들은 민주화의 계승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 저렇게 당내 민주주의와 성립되어 있는 것인지 이 지점에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당시에 과거에 금태섭 전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한다면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권력기관은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계속 권한을 행사하려고 듭니다. 공수처를 설치한다거나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의 비판적인 입장인 것이 그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사정도 사실 윤리심판원에서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지도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취지는 이해됩니다만 그렇다고 징계까지 내릴 필요가 있냐? 그 부분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법치주의 면에서 굉장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저렇게 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아마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당론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에 그렇게 되면은 독재적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헌법 8조는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국회의원들의 입을 막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활동이 민주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헌법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말씀하셨죠. 국회법에도 자유투표라는 것이 있고 또 헌법 46조에 보면 국회에는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징계 사유를 보면은 민주당의 이익과 국가 이익이 충돌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이익을 우선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한 금의원을 징계한다는 것은 이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죠.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것이 부적당할 뿐만이 아니라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두 분이 이제 법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정치적인 부분도 볼까요?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민주당 내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상 어떻게 그걸 보랄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이걸 이렇게 한다? 저는 어쨌든 국회법 정신에 보면은 그건 좀 맞지 않는다. 모르겠습니다. 조홍천 의원, 박용진 의원, 당내에서 대다수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닙니다만 당내도 그렇고 장해찬 평론가님. 하태경 의원이 윤미향 비판하면 금태섭 꼴된다는 협박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가장 선두에서 내부 비판을 했던 게 바로 금태섭 전 의원인데 바로 그 여파로 폭풍으로
경선에서 진 건 둘째치고 경고라는 당의 징계까지 받게 됐으니 예. 그럼 지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도 지도부가 이거 정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입 바른 소리 쓴 소리 해봤자 나중에 뭐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혹여나 당 지도부나 이 윤리심판원에게 찍히는 것은 아닐까. 금태섭 전 의원의 케이스를 보면서 괜히 움츠러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면 정당 민주주의가 위축되게 되고 그만큼 다양한 민의가 표출이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지역구나 비례대표에서 왜 300명이나 뽑습니까?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징계를 내린 절차는 그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가 아니라 많아봤자 10명도 안 되는 정당 지도부의 의사대로 국회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 이것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정당 민주주의에 상당히 역행한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금태섭 전 의원과 설령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들고 일어나야 본인들이 나중에 당 지도부와 생각이 다를 때 떳떳하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조금 전에 SNS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최 교수님.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상당히 격앙됐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권리당원들이 사실 처음에 청원 신청을 해가지고 윤리심판을 심사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3개월 만에 경고 처분 내렸습니다.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윤리심판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규 제7호 14조에 보면 당론 위배 행위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서 당론을 위배했을 경우에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당에서 어떤 그 바람직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배한 행동을 했다면 그건 징계할 수 있겠죠. 그럼 윤리심판은 왜는 이런 결정을 했는지 잘 이해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처분을 받게 되면 누가 자유스럽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여야를 떠나서 모든 국회의원은 자기가 헌법기관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론과 다르더라도 당론이 다르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또 그럼 기권을 하든 아니면 반대표를 던지든 그거는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고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그거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행정적인 처분을 당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예. 만약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이 규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저는 봐요. 당론과 다르게 얘기하더라도 그 자체가 보장될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의 권리이기 때문에 여야를 통틀어서 모든 국회의원은 본인의 헌법기관으로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짧게 하나요. 재심 청구서 제출했는데 그렇다고 뒤집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뒤집어지진 않지만 저는 의미 있는 재심 청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금태섭 의원의 경고라는 조치가 어떤 면에서 뭐 본인이 심각하게 지금 피해를 입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정치의 관행을 이제 깨는 겁니다. 뭐냐면 정당이라는 게 이런 식이면 민주당에 의원 한 명 있으면 돼요. 뭐하러 177명 있습니까? 한 명 따라서 다 하면 되는 거죠. 네. 의원들 170명 다들 어떤 면에서 뭐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당 지도부에 따라가는 게 그 이상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당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토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70명 왜 뽑습니까? 결국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국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동안도 보면 당론이 정해졌지만 의원들이 투표할 때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적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금태섭 의원의 재임 청구는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가 뭐냐? 이 근본적 질문에 대한 저는 어떤 질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저는 재심 청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또 한 명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한 달 전부터 예정돼 있던 재판 기일이었는데 왜 같은 날 기자회견 잡으셨는지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자회견 일정을 조율을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저한테 어떻게든 답을 끌어내가지고 재판을 피하려는 거 아니냐, 재판을 미루려는 거 아니냐.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해석이고. 오늘 뭐 여기 달라진 신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나온 거거든요. 신분으로는 장혜철 변호사님. 그런데 재판에서 증언 내용보다 오히려 태도가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지난번에도 재판 끝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 가르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보면 기자들은 당연히 질문할 수 있죠. 아니 한 달 전부터 재판 기일이 잡혔는데 똑같은 날에 이분이 기자회견 일정을 잡으셨대요. 다른 공식 일정. 그래서 재판 도중에
일어서서 나 기자회견하러 가야 되니까 재판 나 없이 하면 안 되겠느냐, 나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만 이걸 물어보니까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내 일정이 있으니까 재판 나 빠지겠다는 거 듣도 보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당연히 기자들은 왜 다른 일정을 유독 오늘 잡은 것인가? 이 재판 날짜가 지난주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한 달 전에 정해진 선약인 것인데, 그리고 본인 재판이면 오죽 중요한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법원을 너무 얕잡아 본 것이라거나 아니면 법원에 있기가 불편해서 기자회견을 핑계로 다른 일정을 핑계로 본인이 좀 빠져나가고 싶었던 것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일정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소명을 해주면 되는데 소명을 안 하고 기자들에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면서 한숨 쉬고 이렇게 가르치는 듯한 태도, 법원에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언론을 대하는 태도까지 아무리 열린민주당이라는 당의 대표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재판을 받는 성실한 국민 한 사람의 태도일까요? 국회의원 배지가 없었으면 저런 태도를 과연 보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지켜보는 국민들 앞에 기자나 재판장이 아닌 국민들 앞에 더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인철 평론가님, 법조인 여기 가까운 데 있는데 왜 멀리 가서 물어보셨습니까? 그럼 정 변호사님께 직접 여쭤볼게요. 오늘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질,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달라. 쌍방 확인된 길이다. 약속하고 잡은 거 아니냐. 당 대표로서 빠질 수 없다. 기자회견 가야 되니까 양해해달라. 형사소송법상 위법, 허용이 안 된다. 일반 피고인이라면 글쎄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10시에 재판이 시작된데 10시 반쯤에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11시에 가서 기자회견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상은 원래 피고인이 없으면은 재판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재판의 경우에. 다만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그 불출석이 인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재판장이 허가를 받았다든지. 그런데 그런 경우는 뭐 몸이 아주 아파갖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외에는 그 허가 안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당대표라서 기자회견하러 재판하다 중간에 간다. 그거는 보통 사람으로서 굉장히 생각하기가 어렵죠. 처음 들어본 겁니까, 정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재판장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잘 못하죠. 꼭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런데 이렇게 당당한 걸 보면 하여튼 뭐 최강욱 그 대표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의 기자회견이 이 재판보다는 더 중요한 걸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재판장이 이제 허가를 안 해서 계속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재판장이 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 변호사님, 짧게 하나 더요. 네. 이게 최 대표 입장에서는 뭐 검찰이야 본인 재판에 넘겼으니 기소했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본인 재판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재판부와 이렇게 갈등을 이제 하는 건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주 안 개인적으로. 좋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고인이 자기가 죄가 있건 없건 재판장에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최 대표는 뭐 당당하신 거죠. 그 점에 있어서는. 법정 안에서뿐 아니고요. 법정을 나가면서도 최강욱 대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겹쳐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 있는 질문 누구세요? 어디서 오신 분이시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고요. 지시가 뭡니까? 아까 전에 누구 지시받고 질문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취재해서 질문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디서 오신 분이죠? 글쎄 뭔가 매트를 따가지고 지금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들으셨죠 다? 그리고 그 날짜가 계속 겹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신청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재판장이 하셨고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것이고 그 이상 뭐 더 이상 무슨 해석과 변명이 필요한가요? 꽤 강성 발언을 취재를 앞에서 쏟아내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님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참 위세가 대단하시네요. 사자성어로 기고만장이라는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뭐 대통령한테 전화까지 받아서 사법기관, 이 권력기관의 개혁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 법원도 개혁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본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했고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재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세가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기자들이라는 게 궁금한 거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자들을 향해서 참 앞으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굉장히 어렵겠어요. 저는 저런 걸 보면서 참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을 누리는 사람의 위치가 어떤 모습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저런 사람들한테 권력을 더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국회의원이 참 본인의 재판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장한테 나 지금 바쁘니까 그만두고 가겠다? 누가 저렇게 재판장 앞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과연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이 행동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오늘 두 인물 금태섭 전 의원과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요. 시청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댓글 만나볼까요? 예. 국회의원은 법 위에 있는 사람인가요? 배지를 다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네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당의 거수기 노릇만 하라는 거냐? 그러라고 국민대표로 뽑은 게 아닌데 금태섭 전 의원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예. 당론 따르기 싫으면 나가야지 안 그래? 잔말 말고 공수처 반대하는 당에 가든지 뭐 이런 또 반대되는 댓글도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말로만 아니다 아니다. 개인 계좌 흐름 공개하면 끝날 텐데 마지막 보겠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언제 인종차별 없는 세상 올까? 윤미향당 선임, 윤미향 의원 얘기부터 미국의 시위 얘기까지 오늘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